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지요. 오늘 사흘 만에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 사람 사는 세상이라 일이 많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게 하루만 영상을 밀리고 조금만 바쁘면 이렇게 메일이 막 밀려가요. 그래서 이 밀린 메일 보니까 뭐 벌써 일 주일째, 6 일째 제가 답도 못 드리고 영상도 못 만드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다 봐요. 이렇게 보내시자마자 제가 일단은 쫙 먼저 훑어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답이 촥 안 나온다고 절대로.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가 걸린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신중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신중해서 늦어지니까 기다리시면서 제가 뭐를 하라 그랬죠? 제 영상 지나간 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다 나와요. 지금 어떤 분 보니까 홍명희 님 지금 정주행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영상 몇 개씩 본 거 딱 댓글 다시면서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 보면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가슴으로 느낀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막 댓글 달면서 계속 영상 보면서 혼자 나름대로 길을 찾고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은 곧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찾겠다.' 뭐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박은숙이라는 이분도 이 애청자분도 지금 계속 보는 것 같은데 그 캐나다 목표 찌질하다고? 제가 "찌질하게 살아야 돈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영상만 벌써 세 번째 보신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내용 공부했던 거 한번 스르륵 보면 현명한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 메일 주시는 거 절대 한 번만에 대답을 못 해요. 보고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다른 생각도 들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여러분 메일 주시는 거 제가요 곱씹고, 곱씹고 또 보고 이분한테 어떤 게 나은 길인지 어떤 조언을 해 드려야 되는지 정말 제가 몇 번 보거든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제 영상 대충 보고 쉽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이게 답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일부러 늦는 건 절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답을 미처 못 주니까 답답해 가지고 막 찾다가 답을 다 찾으셔 보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거예요. '내 지난 영상을 보면 답을 정말 찾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사실은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나눌 때가 행복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왔는지 3 일인데 굉장히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어제가 제가 올리는 날인데 어떻게라도 여러분한테 내가 못 올린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도 방법도 모르겠고 제가 사실은 아팠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안 나왔는지 못 나왔어 궁금하시죠? 사실은 그제 제가 급체를 했어요. 요즘 하도 막 신경 쓰는 게 많고 마음은 급하고 하는 일은 많고 이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약간 뭘 이렇게 하다가 어 식사도 잘 놓치고 막 급하게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체를 했나 봐요. 제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급체 여러분 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번이 생애 두 번째예요. 30대 때 이 일에 미쳐 있을 때 한번 너무 급하게 먹어 가지고 급체해 가지고 병원 건 적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문제는 여기 병원도 못 가고 빨리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응급실까지 언제 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 급체를 했을 때 제가 인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인제 급하니까 얼마나 차가 빨리 몰겠어요. 차가 요동을 치니까 병원 앞에 딱 도착했는데 다 토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급체를 하면요 사람이요 미칩니다. 왜냐면 갑자기 배에서 아기 낳는 간격으로 점점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아파와요 정말. 근데 이거 나오지도 않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딱 정말 완전히 딱 막힌 거야. 뭐 손 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도 약 먹고 손 땄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다가 입구에서 다 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체해서 그 힘든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고 나니까 인제 탈진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능기름을 맞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 뭐 어디 쪼끔씩 아픈 거는요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운전해라. 애들한테 운전해라." 그래 가지고 막 롤러코스터처럼 나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막 해라. 높낮이 막 하면서 예.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 갖고 막 다녔어요. 그래서 한 2-30 분을 이렇게 돌았나? 근데 해 보니까 제가 이게 내리막길 갈 때가 이게 효과가 100 점이에요. 그래서 내리막길 가다가 한 2번 딱 내고 나니까 속이 개운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배탈 나고 몸이 안 좋을 때 뭐 드시면 되는 거 알죠? 게토레이.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게토레이 사 오라." 그래 가지고 게토레이 한 병 다 먹고 근데 이미 막 탈진하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베스트 프렌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 여기서 해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 년에 한 번 뭐 2 년에 한 번 부모님 보고 왔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보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예. 벌써 한 2-3달 전에 위급하셔 가지고 90이 넘으셨는데 2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한 번은 부부만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전체 갔다 와서 정말 그렇게 급하게 가면은요 비행기 값만 해도 인도 2,500 불 거의 10,000불 이상 깨져요. 그러니까 인제 돈보다도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인제 그때는 막 이제 연차 휴가 다 끼고 어 2 번이나 갔다 오니까 인제 이번이 또 위급하다 그러면은 인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2번 갔다 오고 딱 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에서 막말로 친인척도 없잖아요. 뭐 암암리에 이렇게 알아도 24 시간 가족처럼 이렇게 있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겪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망연자실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돌아가신 분과의 추억 안에서 갇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다 일해 주고 돌봐 주고 그 장례 절차 해줄 사람이 정말 정말 필요한데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 제가 주로 인제 관계를 갖고 맺는 이제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그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이 장례 미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례 문화가 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전 교우가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은 그냥 사인만 해 주고 가만히 이렇게 정말 가족과 추억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위로해 주고 손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인제 그 실무진에 강하신 몇 분들은 그 준비하시고 그 뭐 이렇게 장례지라든가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막 이렇게 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장례 문화 그게 요금도 비싸지만 그래서 그 미리미리 장례 문화를 여기는 준비해 놓는데 근데 인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도 거기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도 인제 댁에다가 영정을 모시고 이제 교우들이 가서 인제 기도하고 성당에서도 인제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순간부터 발인 날짜까지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급제를 했는데 이 소식을 받은 거예요. 가장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 함께 있어 주는 게 친구고 이웃이잖아요. 이게 탈진해 있는 상태니까 죽어도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만 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뭐 거의 이게 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운도 없고 뭐 이렇게 가서 내가 또 저 연도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찬미를 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 나중에 다음 날 가겠습니다. 인제 그러고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인제 어저께 근데 어제가 딱 영상 올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그제도 이상했어요. 이렇게 '아 영상을 미리 준비를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놓쳤고 근데 어젯밤에 인제 밤 10 시에 제가 딱 한 저녁 9 시 이제 해 넘어가면은 영상 준비를 하는데 9 시 10 시에 그때 한국 시간으로 발인하니까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제 어제는 이제 쪼끔 이제 살아났죠. 그 대신에 이제 많이 못 먹고 그냥 물만 먹고 게토레이만 먹고 인제 쪼금 이게 한번 되게 체하니깐요. 뭘 좀 먹으면 또 답답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인제 이 정신력으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그때 딸이 있어서 딸한테 사실은 좋게 얘기를 했죠. 애들이 그런 데 가자 그러면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어 "애국에서 엄마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들 커뮤니티 성당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다 이리 도와주고 하실 거다. 그러니 딸아 너도 가서 보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게 이게 장례식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다. 그때가 인제 벌써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얘가 좀 깝깝한 눈치였는데 그래도 흔쾌히 오케이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제 딸이랑 같이 왔으니까. 근데 뭐 가족도 별로 없고 인제 뭐 그때그때 와서 기도해 주신 분 있지만 인제 어제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3 일을 거의 같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마지막 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인제 이 제가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간신히 인제 1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참여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죽을 썼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식구들이 먹으려고 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는 줄 알고 죽을 썼는데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팔팔하고 시간 여유 있고 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지금은 제가 굉장히 좀 바쁘고 이렇게 많이 못 하는데 이렇게 저희 신부님이 뭐 아프시고 인제 해외에 계시면은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막 못 챙겨 드시고 자신을 위해서 안 먹잖아요, 이렇게 또 사제들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 아프면 내가 죽을 이렇게 영양죽을 써다 드리고 누가 아프면 뭐 이렇게 육개장도 끓여다 주고 뭐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건강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픈 거예요. 아파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내가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받아 본 적이 없었나 봐 별로 거의. 근데 선수 죽을 호박에다가 그냥 콩에다가 이렇게 정말 그 찹쌀에다가 맛깔스럽게 이렇게 딱 쌌는데 무서워서 그 순간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겠다.' 그랬는데 그 죽을 받는 순간에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을 썼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걸 써 가지고' 힘들어요 그거. 힘들지만 '내가 싸서 누군가 먹고 나서면 정말 좋지.' 그리고 정말 기쁘게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행복해 가지고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 갖고 집에 오자마자 제가 그 죽을 먹었어요. 이제 집에 와서 배탈 나는 건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외부에서 먹으면 탈 나면 또 넘어질까 봐. 그래 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한테 오면서 인제 그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되게 아이가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꼭 그런 데 이렇게 가 보면은 사람이 막 짜증 나고 힘들고 욕심 나고 막 힘들 때 정말 그 어떤 장례 문화라든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저희 딸이 딱 저한테 그래요. 저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언젠가 저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그 미리 봐야 돼 한 번씩. 그러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그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꼭 병원 가. 혹시 또 더 아프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은요 이렇게 제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행복했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랑은 이렇게 주었을 때 또 오고 가고 이렇게 서로 그 베스트 프렌드가 나보다 10 살이 더 많으세요. 근데 맨날 나보고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나도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그걸 항상 지켜보고 서로가 제가 그분한테는 뭐 죽을 써 줬는지 안 써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줬을 거예요. 뭐 이렇게 평소에 주고받고 하는 건 참 많은데 근데 죽을 써 주는데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한 거였어요 내 몸에.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거 먹고 오늘까지 연 이틀을 먹으면서 기운 차려 갖고 제가 영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배 잡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너무 안 먹어서 제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두 가지 기쁜 소식이라는 게 바로 우리 딸아이가 느껴 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끼면서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고 그런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내가 정말 기뻤어요. 이거는 뭐 돈을 받아도 기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젊을 때 여러분 젊잖아요. 사랑을 많이 나누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고 이랬을 때요. 그게 돌아서 이렇게 다 온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사, 변호사, 간호사 그다음에 뭐 약사 뭐 이렇게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 가끔 저희한테 이렇게 "어떻게 자격증으로 바로 교환해서 가서 그걸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하기 전에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그걸 캐치를 하셨는데 캐나다의 부족한 직업군을 찾아야 돼요. 그 부족한 직업군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데이케어 교사들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둘 다 모든 직업에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요. 여기에 모든 직업에는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가장 돼야 돼요. 근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위험해집니다, 헬스케어 쪽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캐나다에서 쓰는 그 용어들, 그 언어들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쓰는 언어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바로 자격증을 맞바꿔서 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업군이 부족하더라도. 근데 데이케어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데이케어는 해 주고 단 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 살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해도요. 현장에 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 단위 그러니까 교사면 그 EA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어시스턴트 티칭 어시스턴트 그리고 뭐 데이케어도 그 차일드 케어 인제 그 앙팡 토들러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로우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칼리지에 가서 반드시 한 1년 정도를 하잖아요, 영어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그 용어들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기 캐나다가 어떤 문화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덴탈 어시스턴트 공부할 때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환자가 아팠어. 무슨 일이 생겼어.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 주고 환자들을 위로해 주고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들을 거예요. 애국의사들 다 상냥하게 웃어 주면서 다 들어 주고 천천히 1 시간 30분 동안 환자하고 응대해 주고 어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의 안전과 커뮤니케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습득하는 훈련이 학교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든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음 그 헬스케어하고 EC 외에는 아주 부족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캐나다가 막 공부 빡시게 해서 인재들을 길러 놓질 않았잖아요. 늘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놀기만 해 놨으니 어디 인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괜히 놀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인재를 데려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매니저들 뭐 엔지니어들 많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많이 놀아 가지고 그래. 애들이 캐나다 애들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 자격증이 있어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안전에 대해서 수칙을 알려면은 여기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부를 어디 가서 해요? 컬리지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분, 변호사분, 뭐 의사, 약사분, 간호사분 지금 몇 분이 계속 옛날부터 이렇게 한 번씩 질문 오다가 이렇게 제가 요즘 또 특히나 많이 와서 제가 묶어서 해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격증을 써먹는 한이 있어도 가장 단기 코스 1 년짜리 있습니다. 제가 컬리지에 항상 사이트에 다 올려 놨죠. 그 컬리지 주류 비교도 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연결해서 막 들어가다 보면 많아요. 그 컬리지뿐이 아니라 각 주별로 제가 다 올려 놨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빨리 영주권 따서 여기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능력이 있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어시스턴트 쪽에 전부 다 뭐 TA도 그렇고 그 덴탈 어시스턴트도 그러고 그 ECA도 그러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1년 동안 키우면서 제가 칼리지 다니면서 좋은 점 말했죠. 영어 늘죠. 인맥 늘죠. 반에 50 명이 있으면 50 명에 한 사람당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교수님 많이 알죠. 교수 추천 레터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공부하면서 여기 문화, 마인드 어떻게 직장 문화가 형성되는지까지 미리 학교에서 다 배우고 뭐를 중요시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지, 칼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설프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관광 비자로 답사 온다고 돈 쓰지 말아요. 와 봤자 영어 안 되고 전문직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와서 컬리지를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써. 한 분이든 두 분이 오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답사들이 막 오십니다. 네 저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용감하게 들어오시더라고.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답사 오신 분도 이분 오늘 또 내가 약속 잘못하고 나갔다가 이게 어긋났는데 내일도 만나는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이 답사 오신 분하고 그 기적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함부로 그 답사 오는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컬리지 간다고 제 영상 다 보시라니깐요. 보면은 리얼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컬리지 가야 된다는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직에 계신 분들 아깝죠. 변호사, 의사 그거 얼마나 공부 힘들게 했겠습니까, 간호사들.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하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딱 보고서 포커스해서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야. 힘든 건 똑같고 쉬운 것도 똑같고 여기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정해서 그 칼리지 담당 그 메일로 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 가지고 칼리지부터 무조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요. 퀄리지 안 나오고 인맥 쌓아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해 놨어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제가 요즘 계속 이주공사 그 다니시는 분들하고 왜냐면 답사 손님들이 오니까 자꾸 컨택을 제가 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인제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정보 얻은 거 그리고 인제 우리 답사 오신 분들 이렇게 컨택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깨닫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조언해 주면서 많이 그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이 순간 사는 게 기적이고 행복하고 찌뿌둥하고 열 받으면 뛰어. 어느 분이 며칠 전에 그 또 메일이 왔는데 내가 뛰어라 그랬더니 내용보다도 그 뛰라는 말에 울컥해 가지고 열심히 뛰셨다고. 얼마나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 없고 미치겠죠. 저도 그럴 때 뛰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 순간 싹 사라져. 그래서 뛰면서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혼자 이 시간이 쪼끔이라도 있고 여유가 쪼끔이라도 있으면 사랑하세요. 정말 물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웃음으로든 뭐든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은 이렇게 또 오는구나.' 아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막 주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지 "어머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막 이런 스타일이 엄청 강한 줄 아는데 저도 무지 약하네요. 약한 여자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저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들을 최대한 이렇게 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또 인제 그 남은 여러분들 이메일들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댓글도 뭐 어떤 거는 스킵하고 못 본 것도 있고 이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보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특히 막 댓글 달면 그 밑에 혹시 다른 댓글에 내가 뭐 하트라도 안 날렸나 제가 원래 하트하고 좋아요만 먼저 눌러요. 그리고 시간 될 때 이렇게 답글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쪼끔 제가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올린 영상들은 계속 드릴 거고요. 힘내시고 우리가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이렇게 기쁜 선택을 하고 기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는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내일 또 기쁜 소식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요. 저를 기다려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